자,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 21번부터 30번까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 문제 10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21번, 29번, 30번. 여러분 학생들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들인데 꼼꼼하게 문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21번이 아니나 다를까 21번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굉장히 딥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첫째 항이 B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굳이 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가 했더니 바로 문제 조건 때문인데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합에 대한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SN이라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편의상 SN이라는 애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4보다 크거나 같고 또 SN이 어떤 경우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만족할 거다라는 거죠. 합했더니 무조건 1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무조건 -14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무슨 특징이 있냐 했더니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적히다 보니까 얘는 전개해주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요런 2차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n이 자연수지만 어쨌든 2차 함수 모양이다 보니까 얘는 만약에 d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될 거예요. d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모양, 요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양수면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에 따라서는 요렇게 생긴 모양 또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서 계속 감소할 수도 있어요. 합이 a와 2a-d라는 요 값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함수 모양이 n이 0일 때 무조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0이면 요런 모양, d가 음수이면 요런 모양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축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쭉 내려가는 감소하는 모양, 요런 형태가 가능할 거고요. d가 음수일 때는. 그 다음에 d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축이 역시나 0을 기준으로 축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감소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 그 다음에 축이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덜 다 표현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 상황에서는 14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은 데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14가 여기 있으면 여기, -14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에만 합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14, 여기가 -14면 이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여기 무조건 그려지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n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는 특정 자연수에서 밑에 이 부분에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 문제에서는 공차가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부분 좀 지우고 SN이라고 하는 합이라는 것은 -2n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n 해주면 S1이 B가 딱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S1이 B가 돼야 되죠. A1까지의 합이니까 B니까. 그러면 1 들어가면 -2고 1 들어가서 -2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알 수 있는 건 음수, 위로 볼록한 모양이고 B 플러스 2니까 A와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모르겠네. 축은 어디에 있다?
축은 1차항과 2차항의 부호가 다 같으면 왼쪽에, 다르면 오른쪽에 나타나거든요. 얘는 음수, 얘는 B가 양수니까, B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축이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의 함수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축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한 모양. 근데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14보다 작은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쌤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은 알고 있다시피 2분의 b 플러스 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야? 얘가 자연수면 될까 안 될까? 자연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가 아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b는 무슨 숫자? 홀수여야 된다는 거. 짝수면 2분의 1로 다 약분되면서 자연수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b가 홀수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좌우에서 읽어줘야 되는 가장 SN의 가장 작은 값들, 어떻게 보면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후보가 뭐냐 했더니 얘는 2분의 b 플러스 1, 얘는 2분의 b 플러스 3이겠죠. 여기서의 SN의 값이 14보다 크고 14보다 마이너스 1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면 그 왼쪽에 있는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하나 작은 친구, 하나 큰 친구. 얘네들은 자연수일 건데 여기서의 SN의 값이 1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4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나야 될 테니까 n이 2분의 b 플러스 1일 때는 14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될 것이고 SN이 n이 2분의 b 플러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라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S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구해놓은 것 요것도 조금 덜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쓰면은 S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2분의 b 플러스 1 갈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2 나오니까 2분의 b 플러스 1 나올 건데 얘가 14보다 크면은 SN들이 그 사이에 없다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S 2분의 b 플러스 3이라는 친구 2분의 b 플러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2분의 b 플러스 3이라는 애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날 테니까 결국은 b 플러스 1이라는 게 28보다 큰 b 플러스 b가 27보다 크다라 나타날 것이고 얘는 b 플러스 3이라는 게 28보다 크다니까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얘만 만족시키고 얘만 만족시킨 게 아니라 둘 다 어쨌든 14보다 크고 마이너스 1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b라는 애가 27보다 큰 홀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찾았네. bm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항은 27이 되면 되겠고 그것들부터 홀수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7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25 플러스 2m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m이 1 들어가면 27부터 시작해가지고 홀수들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선 1부터 10까지 bm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시그마 m은 1부터 10까지 25 플러스 2m 될 거고 얘는 250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1 하니까 250에다가 110을 더하는 360이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인데 2차식으로 나오고 대칭 모양이다 이런 모양들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n일 때 가장 최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엔 합이 양수 중에서 또다시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의 나머지 해가 되는데 걔가 나오면 안 되니까 걔가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 양쪽 있는 얘네 둘이가 14보다 크다 마이너스 14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게끔 하는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요렇게 해결하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이 아주 좀 딥하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유리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첫 번째 문제니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10 있고 코사인 3분의 5파이의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각변환 해주란 얘기인데 2파이 해주면은 3분의 6인데 거기서 3분의 파이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을 테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서 5가 되면서 22번의 답은 5입니다. 23번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이고 거기서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인데 밑이 3분의 1이라는 건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고 그러면 x의 값 지수가 가장 작을수록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최대값은 바로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입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 들어가게 되고 얘는 81 플러스 1 되니까 82다 라고 구하게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82입니다. 24번입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로그 9의 루트 A가 로그 3의 B가 같을 때 50 곱하기 로그 B의 루트 A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근차근히 구해보면 되겠죠. A와 B에 대한 관계실 좀 알아내면 좋겠죠. 그러면은 변환해주면 9니까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로그 3의 루트 A 한 개 로그 3의 B인 거고 2분의 1 다시 위로 올라온다 생각해주면 로그 3의 A의 4분의 1제곱이 로그 3의 B랑 같은 거니까 B가 A의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0 곱하기 로그 A의 4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50 곱하기 4분의 1 분의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답은 100 되겠네요. 자, 24번의 답은 100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같이 시그마가 주어졌다 라는 거. 시그마에선 곱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대로 해줬고 그대로 이용해줘야 되겠죠. 1부터 10까지 an 제곱인 10이고 전개해주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an bn 마이너스 3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제곱 요게 1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얘가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2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bn 한 개 46이라고 표현되네. 그러면 1부터 10까지 AN, BN 해주면 23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대입만 해주면 되죠. 얘는 6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제곱이랑 7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BN 이런 모양 되면 6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23이라고 표현되고 60, 7, 3에 21, 14 이렇게 되네. 그러면 221이라고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5번의 답은 221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 곱해져 있는 건 앞으로 나가면 되겠고 수열은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곱의 성질 그대로. 그래서 루트 10으로 해가지고 대입한 형태 아니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5번의 답은 221입니다. 자, 26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수렴한다는 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비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비가. 그래서 시작은 fx라는 게 2x제곱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fx-3 했더니 얘가 보니까 밑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럼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니까 F1의 값이 3이란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해결되는 게 좀 많죠. 어떻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고 F1이 3이라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배의 x-1이고 나머지 한근은 모르지만 여기 더하기 3 모양 이렇게 표현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기다 대입해주면 x-1, x-2분의 2배의 x-1, x-알파는 4다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약분해주면 x-2분의 2배의
x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되는 것이고 극한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2에 1 마이너스 알파 한 값이 4다 라고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부 바꿔주면 요게 2다 라고 되니까 알파가 3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fx 식을 다 구했네. fx는 2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요렇게 표현돼서 f4의 값은 4 대입하면 3이 6 되고 4 대입하면 1이니까 플러스 3 하면서 9가 나오는구나 해서 26번의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쌤 바로 했지만 요런 표현들 우리 식 세우는 방법에서 알고 있는 함수값 하나 나머지 그럼 문자 하나 두는 방법인데 이렇게 구한 거죠 쌤이. 1 넣었을 때 3 되게끔 만들려면 뒤에 3 있고 앞에 그럼 0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 1 넣었을 때. 그래서 x-1 해준 거고, 그러면 그런 친구가 또다시 2차 함수에서 하나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주면, 아이고, 어쨌든 2차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여기가 y가 3이 되는 애고 하나가 1이야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걔 몰라 알파라 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 세우는 방법인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식 세우는 방법이죠. 꼭 기억해두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쌤한테 와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쌤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자세히. 어쨌든 식 세우는 방법 꿀팁으로 기억해두면 좋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26번의 답은 9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부등식 로그 절대값 x-1 플러스 로그 x 플러스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쌤 생각엔 이 문제 낚시 여러분들 틀리기 참 좋은 문제예요. 왜? 부등식이고 로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 생각 안 한다? 진수 조건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즉 뭐냐? 절대값 x-1 진수인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라는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오른쪽 로그에 의해서는, 왼쪽 로그에 의해서는 x가 1이 아니어야 돼. 1이면 0이 되고 나머지 숫자도 어차피 다 절대값이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숫자들?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들 중에서 1 말고 모든 숫자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덧셈이니까 로그 절대값 x-1랑 x 플러스 2 곱한 게 1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 x 플러스 2 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부등식을 풀려면 두 가지로 나눠 풀어야 되죠. 뭐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는 x-1 x 플러스 2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1보단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역시나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1 x 플러스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아니네 10이네. 쌤 잘못 적었죠. 12 3, 4 하면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네.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게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 들여야 되고, 얘는 x-1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꿔주면서 전개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네. 이건 모든 실수가 되겠네. 왜? 판별식 써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제 4ac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하니까 0보다 작다. 요 2차식 얘를 y로 두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붕 떠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마이너스 2보다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저기서 1 빼놓지 않았으면 틀렸겠죠. 누가 봐도. 자, 그래서 어쨌든 만족시키는 정수를 전부 적어주면 마이너스 1, 0, 1 빼고 2,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은 얼마? 4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빼먹은 거 없지 나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돼야 됩니다. 5라고 적은 친구들 틀렸다라는 거. 낚시 문제였을 겁니다.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조심하자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4입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주어졌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는데 문제에서 AN이 등차 또는 등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꼭 그냥 수열이라 얘기했는데 등차 또는 등비라고 줘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잘 봐야 돼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홀수항들이네요. 맞아. 2n-1이니까 n에 대한 조건도 없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조건 만족한다는 거니까 S1도 1이고 S3도 1이고 S4도 1, S5도 1이고 S7도 1이고 요런 상황이란 소린 거고 그 다음엔 AN, AN 플러스 1 이웃한 두 항을 곱한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여기들 잘 보면 전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S1은 어차피 A1이네. A1은 1인 걸 알고 있는 거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했는데 요거 1인 거고 그 중에서 얘가 1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더해서 0이 됐단 소린 거야. 그럼 그 뒤엔 어떨까? S5인데 S5는 S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 생각해주면 얘가 1, 얘도 1, 그럼 얘네 둘 더한 게 0. 이웃하는 거. 앞뒤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더한 게 0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느낌이 조금 올까? 무슨 소리일까? 했더니 이렇게 적어놓자. 아직 모르니까 AN들은 1, 그 다음엔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엔 B,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홀수끼리 홀수번 더하면 1, 얘네 더해도 1, 얘네 더해도 1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죠. A, B는 뭐가 양수인지 뭐가 짝수인지 뭐가 양수인지는 몰라요. A와 B는 A가 양수인지 B가 양수인지 또는 A, B가 전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항이 양수인지 세 번째 항이 양수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AN, BN이라고 했어. AN 플러스 1라 했으니까 첫째 항은 얘네 둘 곱한 게 첫째 항인 거야. A가 되는 거고 둘째 항은 얘네 둘 곱한 거야. 맞지? A2, A3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얘네 둘 곱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걸로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잘 봐봐. 얘네가 지금 등비 수열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일로 갈 때 마이너스 A1 곱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곱할 때 마이너스 A1 곱한 거니까 얘가 A 세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B가 A 제곱이 된다는 거. 되나요? 그러면 조금 지워볼까?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인 거고 그 다음은 다시 A 제곱이 되겠죠. 얘네 둘도 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등비 수열에선 공비가 마이너스 A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S12, 33이라 돼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홀수는 S9인데 거기다가 A10을 곱한 거고 얘가 33이에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 얘가 1인 거니까 A10이 얼마? 32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까짓 거 적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쭉쭉쭉 가볼까요? 좀 지울까? 좀 맞춰가기 위해서. 자, 그럼 가봅시다.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마이너스 A 곱하면 A 5제곱, 마이너스 A 6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7제곱, 마이너스 A 8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항 얘네 둘 곱한 게 얘, 얘네 둘 곱한 게 얘, 얘네 둘 곱한 게 얘, 얘네 둘 곱한 게 얘니까 A의 세제곱. 그 다음엔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A3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A4 그럼 보이죠? 뭐 1이고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A3제곱, 마이너스 A3제곱, 마이너스 A4제곱, A4제곱, A5제곱, 마이너스 A5제곱, 마이너스 A6제곱, A6제곱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라는 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항. 아, A10이란 게 A의 5제곱인데 이게 32구나 라는 거니까 A 값이 2인 걸 알아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18 구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S17에다가 A18 더해주면 되겠고 1 더하기 A18인 거고 보다시피 A18은 그러면 여기 A의 몇 제곱이다 이런 모양인데 잘 봐줘야 돼요. 보다시피 짝수항일 때는 짝수항일 때가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항 2, 4, 2, 4, 6, 8, 10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일 때는 A의 9제곱이 되겠죠. A 9제곱. 거기다가 홀수일 때 플러스예요. 홀수일 땐 플러스. 짝수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뭐 1 플러스 A의 9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의 9제곱이니까 1 더하기 512 되면서 정답은 513이다 라고 될 거라는 거. 수열은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문제 조건을 보고 차근차근히 찾아가는 형태가 돼주면 되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28번의 답은 513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역시나 활용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맞죠? 역시나 쌤 다시 한 번 더 우리 1탄 20번까지 문제 풀이하면서도 활용해서도 얘기했지만 쌤이 구한 방법이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구해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르게 구해봐도 좋습니다. 쌤은 가장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조건에서 A, B의 길이는 3, AC, 선분의 AC의 길이는 4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뭐 그 다음에 수선의 발들 막 줬고 해서 잘 보니까 뭐가 주어졌냐 했더니 첫 번째는 ABC라는 삼각형의 외접 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색깔 바꿔. ADE의 외접원의 넓이. 그 다음에는 색깔도 바꿨는데 왜 안 바꿔줬어? 바꿨어. 삼각형 PDE의 외접원의 넓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라는 거. 될까요? 그러면 A, B, C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접원을 가지고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뭐 사인 법칙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얘기하려 하는데 길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시각 여기서 여기 3 알고 있으니까 C각이랑 쓰거나 또는 여기 4 알고 있으니까 B각이랑 쓰면은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지. 왜? 나는 지금 외접원이 굉장히 많이 활용돼야 돼. 먼저 A, B, C에서 활용돼야 되고 A, D, E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여기 길이가 있다는 걸로 요각 쓰자, 요 두 각 쓰자 해버리면 나머지 친구들이랑 연결할 친구가 없는 거야. A, B, C에서는 그래도 좀 수월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친구랑 연결할 거리가 없어. 맞죠? 그래서 나는 공통으로 있는 요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난 요각을 세타라 두면서 첫 번째 A, B, C의 외접원을 쌤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초록색. 초록색 R1이라는 걸 구하려면 이 R1은 코사인이 아니죠. 사인이죠. 사인 세타 분의 BC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쓰면 잘 보일까? 써볼까 일단. 그 다음에 안 보이네. 좀 탁한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에이씨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 좀 탁한 노란색. 너무 탁한가? 요 정도 좀 탁한 노란색 한번 써볼게요. 2R2
사인 법칙에 의해서 저기 사인 세타라고 쓰면 맞은편에 DE라는 각으로 써버리면 되겠죠. 될까요? 프리셋에 좀 넣어놓자. 그 다음엔 A 나머지 삼각형 PDE 요 부분을 좀 봐줘야 되겠죠. 요 삼각형에서 또다시 외접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요 각이 지금 현재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또 이쁘게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맞은편이 DE야. 여기서 D 있었는데 또다시 맞은편도 DE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요게 좀 더 낫겠다, 맞죠? R3가 바로 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DE에다가 요렇게 2가 될 것이고, 나는 외접원의 넓이가 A 파이니까 결국은 어떤 게 필요하냐 했더니 A라는 숫자는 R 제곱이니까 4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결국 이거 요렇게 된다고 쓰면 적어도 되겠죠? 나는 요 넓이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랑 똑같아? R2의 제곱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R2 제곱. 그럼 무슨 소리야? 요렇게 되는 원이 같이 접하는 원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될까요? 자, 그럼 내 목표는 이제는 조금 명확해졌어. 뭐 주어진 조건 가지고 뒤에 있는 R2의 제곱을 구해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R1의 제곱이랑 R2의 제곱이 차이가 4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R1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BC 길이의 제곱을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의 DE 길이의 제곱이 4인 걸 알아내는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니까 요거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 했더니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BC 길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직 안 쓴 게 뭐냐 했더니 DE가 수선에 발이란 걸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그러면 수선에 발이란 걸 좀 써먹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인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3 코사인 세타인 걸 알고 있는 거고, 요 길이는 4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 세타 있고 맞은편에 BC니까 B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얘기해 볼 수 있냐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DE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4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3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리니까 길이들이 전부 코사인 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야? BC 길이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배만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면 한번 써볼게요. DE 길이의 제곱은 이쪽에 4 코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4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3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4 코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거기에 끼인각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전부 공통 있으니까 묶어내 놓으면 4제곱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니까 이게 뭐 BE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의 BE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들어갑시다. 그러면 뭐 BC 길이의 제곱을 4 사인 제곱 세타 나눈 거고 4 사인 제곱 세타인데 DE 길이의 제곱은 BC 길이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고 돼 있고 요게 4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BC 길이 제곱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4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되면서 약분해주면 되는 거죠. 얘네 약분.
그럼 결국은 BC 길이의 제곱이 16이 되니까 BC 길이가 4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볼까? BC 길이는 4 들어가면 16, 16 플러스 9 마이너스 12에다가 2니까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 날라가면서 코사인 세타가 24분의 9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들어가도 되겠죠. A라는 건 내가 뭐였다? 4 사인 제곱 세타 에다가 DE는 BC의 DE 제곱은 BC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 4에 이렇게 적어도 될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코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데 그거의 역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정도는 찾아주면 좋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탄젠트를 찾아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지금 내가 코사인밖에 모르니까 코사인으로 나눈다 생각해주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라고 표현되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9의 제곱분의 24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탄젠트 제곱 세타는 9의 제곱분의 24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4 곱하기, 그러면 그거 역수니까 24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분의 9의 제곱, 요게 A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거죠. 숫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 쌤도 보는데, 어쨌든 내가 55A를 구하자 했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위에 건 4 곱하기 9의 제곱이고 55분의 어떻게 할까 했더니 곱하기 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하면 혹시나 나올 수 있잖아. 자, 먼저 24에서 9 빼니까 15 더해주면 33 나오죠. 나오긴 하네. 3 10 여기 5 3 9 한번 날라가니까 답은 36이다 라고 나타난다는 거. 쌤 계산을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계산은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였다? 이왕이면 같은 기인각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써주면 좋을 것이다. 사인 법칙은 같은 그 외접원에서 쓰거나 또는 각이 같게끔 써주면 좋다는 거 참고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29번의 답은 36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세실수 A, B, K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gx를 또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맞죠? 왜? 일단 A, B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로 2차 함수들이 주어졌고, 그 다음엔 K에 따라서 함수 값을 따르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너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맞죠? 그 다음에는 뭐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식 전체 A, B가 있으면서 함수 전체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얘 F1, 얘 F2라 쓸게요. 밑에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도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갔고 F분의 F, 절대값 F, 그 다음에 극한값을 따지고 있으니까 절대값분의 2, 절대값분의 F, F분의 절대값 F니까 얘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거야. 즉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떤 경우? 둘의 부호가 같을 때겠죠. 즉 F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1로 갈 것이고 F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럼 0일 때는요? 0일 때도 좌우극한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계속 0일 수는 아닐 거잖아. 2차 함수니까.
f가 2차 함수니까 계속 0이지 않는단 말이야. 가지고 극한값 따질 때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그러면 일단 gx가 가능한 친구의 값은 뭐일 거냐 했더니 앞에 있는 우극한이 1일 때 뒤에도 1 마이너스 1인 경우, 또 앞에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좌극한이 1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빼는 경우로 생각해주면 0인 경우,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0인 경우들이 가능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gx란 친구는 함수값이 0 아니면 2 또는 마이너스 2로 나타날 거야. 그럼 어떨 때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 2차 함수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 쌤이. 요렇게 2차 함수가 생겼다 생각해보자. 계속 양수일 때는 1일 거니까 양음이 바뀌는 요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먼저 두레보가 같은 요런 케이스, 여기 알파 1 이렇게 얘기해볼까? 이게 알파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게요. 두레보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좌극한은 1일 거예요. 그 다음엔 우극한도 1일 거니까 이때는 gx가 0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2가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파2에서 0인 경우 그럼 좌극한은 1,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g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둘의 부호 같을 때는 둘 다 1일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의 부호가 다른 경우 요런 케이스, 여기는 우극한은 극한값을 일단 f분의 절대값 f는 마이너스 1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좌극한은 1인 형태가 되니까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3 함수가 음수인 경우 생각해보면 좌극한도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0 될 거고, 여기 알파 4라고 얘기해 볼게요. 바뀌는 부분 해주고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다음에 다시 양수가 되면은 다시 0 될 테니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fx 함수를 따라오는 걸 생각해 보니까 fx가 양수에 있는 지점이면 0이고 0인 됐는데 왼쪽에서,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0인 경우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또 0인 경우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0인 경우, 해가 0인 경우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보다시피 gx의 함수값은 어떤 경우 가능해? 0인 거 가능해, 2인 거 가능해, 마이너스 2인 거 가능해. 이거는 fx가 난제로일 때는 0이야 이렇게 될 거고, fx가 여긴 2가 되는 경우는 fx가 0이면서 이 해가 2인 경우는 어떻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0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얘가 0인 경우 중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된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가까이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트 x가 알파로 할 때 fx가 존재한다. 그럼 딱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다른 데 문제인데 어디서? k에서 문제가 돼. k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극한값이 같다라는 건 결국은 f1이랑 f2가 같아지도록 하는 애가 k가 된다는 거. k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gx랑 y는 마이너스 4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랑 서로 다른 교점 5개에서 만난다 했는데, 얘는 어떤 함수인데 마이너스 4 있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생긴 로그 함수야? 어떻게 생긴 로그 함수?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이고 뒤집었고 마이너스 4배 해주면 또다시 밑으로 뒤집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2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복잡다 맞죠? 원래는 1,0을 지나는데 1,1 지나게끔 만든 다음에 뒤집어 준 다음에 걔를 y축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 너무 어렵다 맞죠? 여기까지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나는 점들 생각해 볼게요. 결국은 원래는 1,0이었는데 1,-1을 지나면서 여기 2,0을 지나게 됐고 요걸 뒤집어 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걔를 마이너스 4배니까 뒤집어 준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지난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2,0에서부터 밑으로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걔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축축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일 때 y값이 2일 것이고, 그다음 난 얘가 gx랑 만나는 애인데 gx는 웬만하면 0이다가 fx가 0이 되는 순간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뻥뻥 이렇게 튀어오르는 형태. 즉 계속 0이다가 어떨 때 갑자기 2가 됐고 어떨 때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함수일 거라는 거예요. gx는 웬만하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0 웬만하면 다 0인데 교점이 5개가 된다는 건 어떻게 교점이 5개야? 2에서도 교점 생기고 0에서도 교점이 생기고 마이너스 2에서도 교점이 생겼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먼저 0이 되는 친구, 마이너스 2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줘야겠죠. 마이너스 2가 되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겠다. 어차피 웬만하면 다 0이니까 얘네 무조건 교점의 해가 될 거고 여기서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의 2분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친구 찾자. 마이너스 4 로그 2의 2분의 x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1 되는 친구 찾아줘야 되는 거네. 로그 2의 2분의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친구 찾아주면 2분의 x가 2 또는 2분의 1이니까 x가 4 또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즉 여기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또 마이너스 2 되는 지점이 어디? 4일 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gx란 친구가 요 지점을 지나고 여기 그 다음에 gx란 함수가 요 점 지나고 4, 이게 마이너스 2 지나고 2, 2 지나면서 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주면 교점이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gx란 친구는 gx란 친구는 어떤 값들 가져줘야 돼? g1은 마이너스 2, g4는 4, g2는 2, g4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마이너스 2는 언제 되냐 했더니 fx, 여기서 말하는 fx가 0이 될 때야. fx가 0이 되어야 돼. 언제? 1하고 4일 때 0이 돼야 돼. 그것도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0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엔 g2는 2니까 또 fx는 2에서 또다시 는 0 되는 게 또 2에서 해를 가져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해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2차 함수 있고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해니까 어떤 해냐 했더니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해, 요 해를 의미하게 될 거고 위로 볼록인 경우는 요 해를 의미하게 될 거야. 근데 1하고 4랑 2랑 돼야 되니까 요렇게 겹쳐지면 좋겠죠. 2가 여기 있고 1, 4. 즉 얘가 밑에 있는 x가 k보다 큰 데에서 읽어주는 얘가 4에서 해를 가져줘야 되겠고 f1이 1에서 해를 가져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쌤이 아까 1, 2 적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f1의 1이 0이 돼야 되고 f2의 4가 0이 돼야 돼. 2는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부터 k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해가 안 따를 수도 있잖아. 2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1, 2 이렇게 생겼고 아이씨 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져?
1해를 갖는 R로 볼록한 해. 그 다음에 조금 요렇게 해가지고 4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K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가고 여기서부터 요거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까 해 갖고 여기서 해 갖고 왼쪽에 2에서 해이 있지만 오른쪽에서 해가 생기는 거죠. 왜 K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꼭 2가 왼쪽 친구인지 오른쪽 친구에서 나타난 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F1의 1을 구해주면 A 더하기 2B-3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3 요 값이 0이 돼야 되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A 플러스 4B 플러스 20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한 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쁘게 조금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A 플러스 4B 플러스 19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지저분하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한 문제 어쨌든 없애줘야겠죠. B를 없애서 A제곱에 대한 식을 정리해준 게 낫겠죠. 밑에 2배 해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0 해서 뺍시다. 밑에서 위로 빼면 A제곱 플러스 3분의 2니까 6, 22 A 그러면은 4B 날라가고 마이너스 31은 0 이렇게 되고 A 찾아주려고 3배를 해주면 22A 마이너스 3 곱하기 31은 0 1, 3, 3, 31 이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겠지? 31, 9 요따 마이너스 A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3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로 볼록으로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A가 3인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B 값도 찾자. 대입하면 9 플러스 3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 내가 참는다. 나도 푸는 입장이니까 2B는 마이너스 6 하면 B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으면서 주어진 fx란 함수식이 찾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x 플러스 9x 적었네. 마이너스 9x 9니까 플러스 6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참는다. 한 번 더 참는다. 3 묶어내주면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마이너스 묶어내주면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와도 2가 둘 다 해였구나. 느낌상 쌤도 그럴 것 같긴 했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쌤도 그렇게 쓰진 않았거든요. 이거 2일 것 같지만 내가 푼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K를 찾는 방법은 이제 뭐야? 얘네 둘의 교점 중에서 1과 4 사이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찾읍시다. 이제 교점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의 교점 4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근의 공식 써주면 4분의 8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 16에다가 하니까 32 130 153 이거는 3하면 51 3하면 17이니까 11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7 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다 됐습니다. 이제 PQ는 유리수이고 K가 아까 얘기했듯이 1과
4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돼. 마이너스면 너무 작아 맞지? 8분의인데 플러스일 걸 알고 그러면 P는 8분의 11, Q는 8분의 3인 걸 찾아냈고 P 플러스 Q는 8분의 14가 되면서 16, P 플러스 Q라는 건 28이라고 찾습니다. 아우씨 문제는 너 누구야 진짜. 숫자 좀 이쁘게 주지. 계산하다 나도 쓰러지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너무 하더라고. 쌤도 진짜 열심히 풀긴 했는데 정말 계산이 끝이 없더라고. 쌤 아까 여기 소재 잘못했네? 플러스여야 되구나. 맞죠? 그래야지 맞지? 응. 어쨌든 쌤도 끝까지 계산을 해보긴 했지만 진짜 너무 하더라고. 나 아닌 줄 알았어. 나 잘못 푼 줄 알았어. 루트 17 나오길래 맞았구나 했는데 정말 계산이 너무 하더라고. 그냥 이 문제에서 이런 것만 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거는 분명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랑 1 또는 마이너스 1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니까 0, 2, 마이너스 2 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2랑 마이너스 2가 구분되는 건 해 중에서도 양의 어떻게 보면 극대극소 구분을 하는 느낌이죠. 해 중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고, 네, 뭐 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저분해가지고 너무나도 지저분해가지고 계산도 깔끔하지도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뭐 출제된 문제를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안 풀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조금 힌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힌트를 가져가서 해를 갖게끔 하려면 요 부분에서 해가 되면서 fx가 1, 2, 4에서 근을 가져줘야 된다. x축과 만나줘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식을 좀 정리하는 형태가 됐다는 거. 쌤 같으면 그냥 문자 몇 개 줄일 것 같아. 차라리 B를 안 준다던가 A로만 좀 준다던가. 여기서 굳이 B까지 구할 필요 없거든요. A로만 좀 해가 아니다. B를 안 넣으면 A가 1에서 해가 나온다는 거 못 찾을 수도 있다. 저 식에서 그냥 찾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너무나도 지저분한 문제였네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 요런 거 한 번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라던가 요런 거 찾는 거, 요 함수 그려가지고 교점 찾는 거 이런 거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9월 모의고사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